후보자님. 네. 네. 먼저 가벼운 거 하나 질문할게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신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은 총리인데 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조금 후보자께서는 마이크를 당기고 좀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좀 해주세요. 잠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시 넣어주세요. 네. 네, 시간 좀 다시 넣어주세요. 네. 네, 정계선 후보자님. 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요즘 말이 많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 총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신분은 뭐 총리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헌법에 보면 탄핵 소추에 대해서 대통령은 200인 이상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15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민주적 정당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이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200명이냐 200명의 그 표를 얻어야 되냐 150명이 얻어야 되냐와 관련해서 헌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헌정사에서 마주한 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학계에서는 아직 학설이 정립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200명이다 아니면 15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 겪는 문제고 연구가 부족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맞을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후에 또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은 또 마주하게 될 쟁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에서도 제가 섣부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다만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때문에 소추 요건이 다르다는 지점과 그다음에 총리의 신분이지만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할 뿐이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계순 후보자님 김학의 검사장 사건 아시죠? 압니다. 네. 별장 성접대 사건, 뇌물죄 사건의 1심 재판장을 하셨어요. 네. 그 결과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사건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건설업자인 윤중천이 김학의 검사장에게 성접대를 하고 그 여성에 대해서 윤중천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게 주게 한 사건, 이런 사건이죠. 네. 그래서 윤중천이 김학의 검사장이 했던 이 성접대와 관련된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면소를 했고, 예. 그리고 채무 면제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무죄하신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게 13년 네, 사건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재판하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2019년이나 네, 2019년이죠. 그래서 201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를 했었던 사건이고 2019년에야 기소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었던 이후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사건은 밝혀졌는데 10년이 지나서야 기소된 사건이고 결국 10년이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윤중천 재판부는 면소 판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3년에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 씨는 뇌물 공여죄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면소 판결을 해요. 그러면
이 뇌물죄의 피로적 공범 사건인 김학의도 2013년에 재판에 섰었어야 되는 사건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후배자께서 제가 1심 판결문을 보니까 1심 판결문에서 각주를 다셨더라고요. 각주를 달아가지고 별장 성접대 사건 그 동영상 속에 나온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라는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네. 왜 맞습니다. 그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실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못하지만 사실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이 판결을 쓴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합의 하에서 각주로 처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저는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하시면서 이것을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한 그래서 10년이 지나서야 기소를 한 그래서 공소시효로 면소 판결을 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우회적이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하면서 검찰이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판이 그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었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도중에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김학의를 2번이나 봐준 검찰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최초 수사했던 검사들도 특수 직무유기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고요. 오히려 출국에서 도피하려는 김학의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소됐던 굉장히 웃긴 사건이 됐었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무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은 검찰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헌재에서는 뭐 제가 법원에도 오래 있었지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선제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사건이 들어왔을 때 올바로 판단하는 좋습니다. 기관이라고 사건이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판단할 텐데 예. 검사 탄핵에 대한 사건이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여쭤볼 텐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사건 알죠? 알고 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모 검사가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했다 검사가. 그런데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재판관 3인은 어떤 위법성도 없는 완전히 정당한 행위다라고 3명은 판단했고 2명은 위법하긴 한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5명이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사건 결정문을 보기는 했는데 좀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얼마 지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을 것 재판 같습니다. 과정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이러면 다 드리세요. 네.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매우 아쉬운 판결이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 사건을 쭉 보셨다시피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 사건을 해왔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에서의 문제점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서야 기소가 됐고 그 전에 판사님들은 그 전에 기소됐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섰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이다라는 것까지 각주에까지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상태 이것이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헌법 수호의 원리에서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후보자가 되신다면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뭐 그
사건이 들어온다면 잘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선 후보자, 네. 제가 김학의 그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를 맨 먼저 입수해서 국회에서 떠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을 올바로 하셔서 저는 참 후보자 선정이 잘 됐다라고 했는데 그 소신이 지금 안 보여요. 어떻게 권한대행 총리 200명이 필요한가? 151명이 필요한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똑똑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했을 때 국무총리 탄핵 아니에요. 그러면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돌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가질 만큼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 청문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아니 대한 그것은 지금 질의를 현재 받았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김학의 재판은 그렇게 소신껏 하고 헌법재판관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냐 이거죠. 지금 답변하기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은 이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노력은 가지고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